자,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2차 방정식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처음과 끝이 다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다 처음과 끝이에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근해 판별도 당연하겠지만 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그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 수가 A, B, C가 지금 A, B, C가 이렇게 나오겠죠? A, B, C가 기본적으로 다 실수라는 가정에서 A, B, C 개수가 다 실수다 이 얘기예요. 실수라는 가정 하에서는 여기서 이게 실수가 안 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느 부분밖에 없냐면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A, B, C가 실수라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개수들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다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이 근이 허수가 될 만한 요건은 어디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제곱근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있어요? 뭐 A도 실수고 B도 실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실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허근이 나올 만한 건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이 근해 공식에서 요 부분이 뭐를 판단한다? 근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한다 해서 그걸 이제 판별식이라 부르는데 조금 그 앞에 근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 두 번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서 이렇게 두 실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린다고 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 이제 근해 공식에서 어디가 사라지냐? 이쪽이 0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근이 뭐만 남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게 되죠.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이 상황이 실제 우리가 이거를 많이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중근. 그러니까 왜 중근이라고 부르죠? 무겁나요? 근이? 무거울 중자인가요? 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근이다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어떤 상황이냐?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요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런 거. 요렇게 될 때 판별식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보통 이게 풀이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같은 근이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도 사실은 두 실근인데 두 실근이 나오는데 그 두 실근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두 실근이 나온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근이 나온다. 두 개의 근이 중복됐다. 그래서 중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실근이 나올 조건이죠. 여기까지가 실근이 나올 조건이죠. 실근 조건. 그 다음에 다 알겠지만 요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이 제곱근 안에가 음수가 되면서 우리가 방금 전 단어에서 배웠던 음수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걔는 무슨 수가 되는 거죠? 허수가 되면서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근이 똑같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근이 똑같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허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부르는 거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부르겠고 이때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쓰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근행 공식을 썼더니 2a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근을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이런 근이 나왔다고 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i랑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수의 제곱식이 나오면 i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화분을 뽑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중학교 때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근일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중근이 나올 때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중근이 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임수분해 풀이법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171페이지에 나와 있죠.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그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개수가 다 뭐일 때인 거야? 실수. 만약에 개수가 허수가 되잖아요.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서도 허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애들이 많이 놓치겠지만 이 A, B, C가 실수라는 거,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정의가 없다면 이거는 다 스몰짝이 없는 얘기야. 다 그냥 근해 공식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 지금 이 모든 뭐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넣은 거고 이게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근해 공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도 사실 여러분들 뭐 배워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 안 배웠던 부분이야? 배웠던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우는데 짝수 근해 공식을 배우잖아. 배워 안 배워? 배우죠? 짝수 근해 공식.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집에서 다 해보세요. 뭐 이런 근해 공식도 유도할 수 없다면 사실 되게 민망한 거죠. 사실 이제 2차 방정식을 겁나 쓰는데 그냥 외운 거예요. 태생을 몰라요. 걔가 누군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이제 짝수였을 때 우리가 짝수 근해 공식을 쓰는데 1차항의 개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쓰죠?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였다 라고 한다면 1차항에서 다였다면 b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b 프라임 뭐가 된다고요? 2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는 b 프라임은 이제 2로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2,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을 쓸 때 그러면 이 짝수근해 공식은 어떻게 유도하냐? 되게 쉬워요. 지금 B 대신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짝수근해 공식이 나오냐면 2B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짝수근해 공식이 나와. 왜냐면 B 자리에 있는 게 1창의 개수가 2B 프라임인 거야.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 만들 때는 뭐 다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다 했잖아. 그래서 B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된다? 2B 프라임만 집어넣으면 짝수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굳이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B 자리에다가 2B 프라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B 자리에 뭐만 넣었다? 2B 프라임만 넣었어요.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바뀌어서 넣은 것 뿐인데, 단지. 그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판별식이라고 했냐면, 요 안에, 제곱근 안에가 판별식이었어요. 어디가 판별식이었다고요? 제곱근 안에. 이게 D였어. 디터미넌트인가? 그게 이제 판별하다의 명사형인가 돼가지고, D자를 쓰는데, 동사형은 뭐 디터마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일단 뭐 그것 때문에 D자를 쓰겠고, 이 부분이 이제 판별식이 됐다는 거야. 그냥 판별하는 거.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제곱해보면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게 판별식인 거야.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4를 앞으로 내보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4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이거 4로 나눠주게 되니까 실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애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선생님 왜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적는 걸까요? 라고 이제 되게 많이 선생님 같은 사람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나는 이제 왜 2분의 D가 아니고 왜 4분의 D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이런 이유예요. 제곱근 안에가 이제 4배가 된 건데 이 4배인 거를 4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 묶여지면 이 안에가 이렇게 4로 묶여지겠죠? 이렇게. 그때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바깥 탈출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탈출하는 거죠. 제곱이면 다 탈출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4도 뭐 일단 뭐 탈출해서 이게 뿔마 2로 되면서 여기 누구만 남는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판별식이 이 모양이었으니까 4로 나눠졌다고 해서 4분의 D라고 적는 거야, 짝수 판별식은. 그래서 이게 2로 다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짝수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왜 외워요? 아, 빨리 하려고. 어차피 근의 공식 쓰면 또 2로 약분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약분된 거 갖다 쓰자. 뭐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고, 이 짝수 판별식이랑 짝수 근의 공식은 겁나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 솔직히 말해서. 특히 얘 엄청 써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뭐 계산 뭐 괜히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4로 나눴기 때문에 4분의 D라고 내가 이제 짝수 판별식 쓸 때 그냥 4분의 D 딱 쓰면 저기 짝수 판별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2분의 D가 아닐까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사실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일단 개념을 먼저 칠게요. 그 다음 개념이 178페이지에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언제 안 배웠던 거죠?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거죠?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이 차별된 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때 똑같은 걸 똑같이 물어보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절대값 있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잖아. 지금 허근도 좀 나오고 이렇게 차이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물어보겠죠, 선생님들이. 뭐 중3 시험도 아닌데 뭐 중3 거 그대로 또 물어보겠습니까? 뭐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 사실. 근데 이 모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개념들은 다 어디서 다 출발한 거냐면 근의 공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근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알파 또는 베타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이제 근의 공식을 썼다는 거는 일단 근이 좀 그지 같다는 얘기죠. 이쁘게 딱 나오지 않고 좀 그지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이게 0이면 어떻게 해요? 0이어도 똑같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 나온 거야. 그럼 이게 허근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는 거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양수근이든 제곱근 안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앞에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A는 2 플러스 3이고 B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같던 거 있죠. 이게 왜 이런 게 많이 나왔냐? 얘가 그 모양이에요. 어디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제곱근 있는 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는데 근의 공식이 썼다. 약간 미친 사람이죠. 약간. 그죠? 인수분해가 됐는데도 근의 공식을 막 써서 근을 구했어. 조금 약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의 공식을 언제 쓰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겠죠? 인수분해 될 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범상치 않은 애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될 때 쓰면 근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겠구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말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왜 이러냐? 봐봐. 얘 자체는 근이 이제 그지 같지만 얘를 더한 것과 뺀 것과 곱한 거는 아주 모양이 이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근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근은 알파와 뭐를 얘기한다? 베타를 얘기하고
개수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 A, B, C가 뭐가 된다? 개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름 그대로 보자면 이 알파, 베타와 요 A, B, C 개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죠. 이름 그대로 뜨자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A, B, C는 개수, 알파, 베타는 근, 그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관계냐? 이게 근의 공식 썼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이쁘진 않는데 더한 거는 이쁘게 나와요. 더하게 되면 2a분의 뭐가 되겠죠? 얘는 2배가 되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두 분의 합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아, 이쁘죠? 안 이쁜가요? 예외에 비하면 한 5천만 배 이쁘지 않아요? 아닌가요? 마이너스만 할 말은 없는데 뭐 전 이게 더 이쁩니다. 그럼 뭐 그렇게 같은 한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얘가 더 이쁜 것 같고요. 두 개의 곱도 이쁘게 나와요. 그럼 두 개의 곱은 밑에는 제곱 때리면 되겠고 2a 제곱이니까 4a 제곱이 됐고 위에는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죠? 앞에 거를 제곱해서 뒤에 거를 제곱해서 하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b 제곱이 나오고 뒤에 거를 제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b 제곱이 이렇게 꺼져요. 그 마마니까 플러스로 되겠죠. 4a 제곱분의 4ac가 되는데 4a가 이쁘게 약분이 되면서 a분의 c가 기쁘게 나옵니다. 정말 이쁘죠? 두 분의 합은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고요. 두 분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끝으로 내가 맨날 근본은 뭐다? 덧셈과 뺄셈을 아는 거다. 덧셈과 뺄셈을 하면 곱셈공식 변형이 다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a제곱, 뭐 b제곱은 뭐 a 플러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뭐 2ab다.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더하기 a 플러스 b다. 이게 지금 덧셈과 곱셈만 안 이루면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얘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덧셈인 거예요. 근과 계승이 있으면 이게 곱셈인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그럼 다 뭐로 연결되겠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구해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곱셈공식에서 곱셈공식 변형과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야. 그냥 항상 봐봐 거의 이런 패턴 형이 있어요. 딱 2차 방식이 반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근의 공식을 잘 쓰진 않아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 곧바로 곱셈 뭐라고 한다? 근과 계성률을 쓰는 거죠. 그럼 근과 계성률 쓰다 보면 대부분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이 돼요. 3단 콤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의 공식을 쓰기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겠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덧셈과 곱셈을 알게 되면 이게 뭘로 연결된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연결되더라. 그죠? 3단 콤보. 요런 의식적인 흐름으로 이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뭐를 유도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다 근과 계수.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뭐를 많이 구하게 되냐면 두 분의 차를 많이 구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래프로 풀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2차 함수랑 엮어졌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그래프랑 같이 신나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았을 때 뭐를 우리가 많이 구하냐? 두 분의 차 이거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제떨값 얘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 두 분의 차 그래프에서 얘를 되게 많이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 얘도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이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여기 뭐 공식 외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7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178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냥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세요. 굳이 또 공식을 또 외우고 저는 외우겠습니다. 뭐 외우는 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사실 잘 거의 외우진 않거든요. 학생들도 공식을 외운 적이 별로 없어. 자, 요거는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탈출한다, 안 탈출한다? 탈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서 배우는 거죠.
플러스랑 곱한 걸 아니까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씌우면 되는 거죠?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얘가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굳이 뭐 공식을 우리가 그냥 계산하세요. 뭐 굳이 공식까지 뭐 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고정공식 빼면 다 알잖아요. 여기서 이게 4 알파 베타 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거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곧바로 빼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이 두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곧바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네 공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B는 없어지고 얘가 몇 배 되는 거야? 얘가 2배가 되겠죠. 이렇게. 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파벳 절대값이. 그래서 여기도 양수가 되고 여기도 양수 되니까 얘가 양수 안 될 때는 어디밖에 없냐? A밖에 없나? 보통 우리 최고차원에서 양수 쓰긴 하지만 절대값. 음수는 안 된다.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게지? 보통 이렇게 가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왜냐면 이제 근거와 계수관계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많이 갑니다. 곱셈공식 변형 뭐 근거와 계수관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와 계수관계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기도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한번 거꾸로 또 유도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근거 계수관계 유도하는 거고 또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방식이에요. 아주 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이 근을 우리가 뭐라 정할 거냐면 알파랑 뭐라 정할 거야? 베타라 정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수 정리에서도 배웠지만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이 방식, 이 2차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었잖아요. 중3 때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이 1과 3일 때 최고차항이 1인 2차 방정식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알겠지만 뭐 최고차항이 2였다. 그러면 2 곱해주면 되세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알파 베타 그리니까 x-알파를 가질 거고 x-베타를 가질 거고 최고차항이 a니까 a만 곱해주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로 다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 a는 0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나눠주십시오. 여기 이제 a 날라가고 전개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얘하고 얘랑 같아요. 얘하고 얘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게 또 나오는 거죠. a분의 b랑 누구랑 같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수함끼리 같으니까 a분의 c랑 뭐랑 같다? 알파 베타가 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근과 계수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어디 나온 거냐? 179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179페이지에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개념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인수정리도 배웠던 것들이.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근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 다 근본이에요. 웬만한 모든 그 시초가 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할지 모른다는 건 사실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걔가 뭐 외워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원리적인 거는 거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들은 그런 허점들을 찌르고 들어오죠.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공식만 외우고 이렇게 스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개념 안 한 애들을 다 집에 보내기 위한 문제들이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외운 애들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출제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데. 하여튼간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나온 것들이 뭐냐 켤레글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면 알겠지만 180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혈액은. 이게 뭔 소리냐? 얘도 다 사실 근해 공식에 나와요.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근해 공식. 봐봐. 혈액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수가 만약에 다 유리수야. 자, 첫 번째 A, B, C가 다 유리수였어. 그렇다면 이 근해에서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A, B가 유리수니까 여기서 무조건 유리수잖아.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야. 근데 한 근이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가 졌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크게 혈액근입니다. 끝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근해 공식 봤을 때 여기밖에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리수는 여기 나온 거예요. 뭐 바뀌었잖아. 바뀐 데가 나와. 이 조건만 있으면 개수가 다 뭐가 되면 유리수. 그럼 이거를 약간 확장해서 이제 실수로 확장하는 거죠. 개수가 다 실수가 되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왔어. 그렇다면 여기서 허수가 나올 부분은 이게 다 실수니까 안 나와.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죠? 그래요. 이게 혈액근이에요. 끝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해 공식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건이 되면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혈액근이에요. 뭐 누가 봐도 뭐 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다. 다 근해 공식 보고 놀고 있죠. 지금까지 지금 근해 공식을 보지 않고 풀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슬프지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의 모든 근본은 근해 공식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판별식도 모르고 근과 계정계를 모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게 저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굳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단가 이쁘게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좋잖아, 그지? 정말 좋냐.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생뚱맞게 이렇게 썼어. 이제 인수분해 이거 되나? 이거 되네. 이거는 8로 씁시다. 안 돼. 이게 줬어. 이렇게 8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굳이 인수분해를 하겠대. 그럼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인수정리를 써서 인수분해 합니다. 굳이 거의 잘 안 하는 짓이에요. 솔직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5의 뿔마 루트 5의 제곱 25에서 뭐를 빼매죠? 8, 4, 32인가요?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슬프지만 뿔마 루트 7i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근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공식 인수분해 해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x 요 근을 하나 씁니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쪽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겠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180페이지에 보면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의 인수분해를 굳이 다시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처음부터 배웠는데 또 배웁니까? 이거를 복소수까지 확장시켜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을 때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정리를 거꾸로 써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거의 뭐 딱 별로 활용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굳이 그죠? 알려주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긴 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하는 선생님은 잘 안 낼 것 같아요. 뭐 굳이 저런 걸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으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념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미친듯이 풀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이제 개념보다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만 배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여러분 천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몇 개 어려운 것들은 나랑 또 배워가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거죠. 우리 오늘은 조금 늦게 왔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쭉 풀어보세요. 한번 개념 쭉 읽어보세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줄 테니까요. 자, 대표 5번부터 살짝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대표 5번부터.
페이지가 174페이지가 되겠죠?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판별식 쓰라는 문제죠. 대표 5번은 뭐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맞아라 뭐 그런 문제인 거죠. 틀리면 큰일 난다 뭐 그런 문제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변형이 1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속이 보이는 문제가 되겠죠. 아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지금 미정계수가 m이 있는데 얘를 조절해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식을. 그 얘기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b제곱 b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m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 있는 m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완전 제곱식하면 4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1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가 되면서 2차 식은 없어지고 1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m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겠고 m은 4분의 마이너스 9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겠죠. 중근은 이게 0일 때니까 중근은 m값이 뭐일 때겠어요? 4분의 마이너스 9일 때가 되겠고 서로 다른 두 허브는 얘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겠죠? 굳이 또 구할 필요는 없겠죠? m이 이제 4분의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브이 나오겠다. 뭐 이런 가장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제 5-4번을 보면은 시약 더하기 5-4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애들이 좀 헤매는 게 뭐냐면 5-4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중근을 가진다는 게 판별식 쓰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잖아. 이게 뭔 소리냐? 판별식의 부호를 찾아서 이 셋 중에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셋 중에 누구냐? 그럼 봐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1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인데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서 0을 대면 a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게 b-1이 0이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미지수 하나 없애면 될 거예요. 아마. 항상 미지수 없애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죠. ax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인데 이거의 근을 판별하려 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의 부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의 판별식의 부호를 찾으면 돼. 그러면 근을 판별할 수 있게 되죠.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b제곱 플러스 2 a의 부호는 과연 무엇이냐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지수 없애요. a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것이냐 넘어가면 b-1이죠. 미지수 하나씩 날려버리는 게 우리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a제곱 대신에 b-를 집어넣어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4b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몇이죠? 8인가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부호를 찾기가 어렵네요. 생각보다. 원래 부호 좀 찾기 쉽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AC니까 부호 찾기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A제곱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나오지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인데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b에 대한 2차 함수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게 4분의 1b니까 여기 뒤에 뭐 쓰면 완전 제곱 되냐?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오이. 마이너스 9 쓰고 뭐 쓰면은 되죠? 이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되니까 64분의 몇 쓰면 되는 거죠? 1인가요? 8분의 1의 제곱. 중간으로 묶읍시다. 오이. 그 다음에 요렇게 6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랑 곱하면은 몇 나오죠?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을 고정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4에 b 빼기 8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나올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음수인 거죠.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될 거야. 그다음 음수를 또 하니까 음수가 되니까 이 부호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좀 이쁘게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게 답이에요. 판별식이 항상 음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이쁘게 줬었으면 좀 더 이뻐했을 것 같은데 조금 계산을 조금 더 이렇게 그지같이 줘서 문제 풀이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나오면 이 판별식의 부호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면 하나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로 간 거죠. 결론은.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 쉬운 문제죠. 엄청 어려운 개념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대표 6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거든요. 대표 6번에서 1번을 보면 첫 번째 어떤 개념이 섞여져 있냐.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다고 했냐면 뭐를 갖는다고 했죠?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일단 판별식을 한번 쓰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중근 개념하고 K 값에 관계없이 K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요. 두 가지가 쓴다는 거야. 개념이. 그래서 중근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판별식을 써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짝수니까 B' 제곱이니까 K-A 제곱 마이너스 AC A1이고 C가 이거죠. 여기까지가 중근 개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중근 개념을 통해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써서 어떤 미치가 날아갔죠? X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K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이제 모든 개수가 0이라는 K 항등식 조건을 씁니다. 쓸거지만 그래서 K에 대해 값에 관계없다 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제 시작합니다. 전개예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고요. 없어지겠고 그럼 K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남네요. 두 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남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가 남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뭐 X였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했고 A였다면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K 값과 관계가 없으면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빼기 B는 0이니까 B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근 개념과 항등식 개념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근만 썼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중근 대신에 어떤 개념을 또 물어보냐면 완전 제곱식. 사실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가 중근 개념이 똑같죠? 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2번에서 뭐가 됐다고 했죠?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문제죠. x 제곱 더하기 2배의 k 플러스 1.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거기를 파야 돼요. 왜냐?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중학교 때 안 배운 부분이니까. 근데 예제도 제일 많아요. 그 부분이. 근과 계수 관계 다음에 예제가 제일 많아요. 그냥 처음 배운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일단 얘가 뭐가 된다겠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중분 개념이랑 똑같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 있고 판별식은 뭐가 된다? 0이다. 그래서 또 짝수판별식 쓰는 거죠. 짝수문가가 많아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0이다.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다. 없어지겠고요. 3k 더하기 3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항등식을 섞을 때가 많아요. 항등식을 섞으면 내림차수 정리해서 개수를 다 뭐가 된다? 0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골 문제긴 한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열심히 주말에 푸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근각계성계 아마 좀 끝내고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마 끝날 거예요. 슬프지만 2차 방정식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개념 복습까지는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는 내가 아직 안 나눠주지 않나? 프린트물을? 네. 프린트물도 조금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안 했으니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려워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큰 걸 보여줄게요. 너 뭐 다 봤냐? 너 근데 왜 안 푸냐? 봤으면 풀어야지. 뭘 보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공부는 그냥 공부야. 안 하면 필요 없어. 예? 들고 다니시면 데리고 가면 되나? 예?
아, 왜 갑자기 변화도 있어?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시고요.